그리고 지금 뭐 조선일보도 이번에 칼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뭐 한 며칠 새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네. 굳이 체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도주의 우려도 없고 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세상 없고 왜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이런 상태에서 왜 체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뭐 망신주기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탄핵 이 여부를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수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직무 이거 좀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체포까지 할 필요가 네. 있나 아직도 저는 좀 의문인데. 자, 공수처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수처 체포에 대한 기본적인 논거는 그거였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공수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체포를 함으로써 이제 그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공수처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문제가 이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를 봤었을 때는 네. 공수처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24년도 12월 10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공수처가 이것도 코미디인 게 이미 이때 당시에는 검찰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한 수사기관이 청구를 해놨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각 여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수처가 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때 공수처가 뭐라 했냐면은 검찰 영장이 기각될 거에 대비해서 자기가 한다 그랬습니다. 코미디죠. 코미디죠, 코미디. 결국 기각된 건 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거 아까 이거예요. 검찰이 기각되면 검찰이 논리를 다시 세워서 다시 청구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야, 너 일단 해놔. 내가 뒤에 백업할게.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나 공수처가 진짜 이번에 4년 됐는데 만들어진 지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본 적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 공수처가 열심히 뭔가 했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렇게 날뛰어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가 그때 당시 더 충격적인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을 단 한 번도 대면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죠.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지들은 분명히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유가 대면 조사가 있어야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정작 김용현의 케이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는 대면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대면 조사가 있어야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공수처의 주장이 개소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뭐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안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 뭐 그럴 경우에 진짜 공수처만 좀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검찰의 주장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주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다음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된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겠다. 요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두 번째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과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또 있으니 수사를 하겠다. 요 두 가지였거든요. 네. 자,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원래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거는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보다도 수사 범위가 더 좁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첫 번째 주장을 가지고 남청규 부장판사한테 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갔었을 때 첫 번째 주장은 사실상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첫 번째 주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이번에 누구한테 갔냐?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영한테 갔더니만 영장을 발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이유를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각이 됐던 게 같은 이유를 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을 갔더니만 발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 그거 접촉한 거 그거는 팩트로 드러난 건가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어떤 거 근데 접촉하는 거 말씀하세요? 아니 그 네.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 거는 아니죠. 청구를 했었나? 체포영장? 네, 체포영장.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이제 가려고 했다가 네, 이제 약간 네. 좀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미리 서부지법으로 미리 갔다. 접촉한 거 맞죠? 그 보도가 나오긴 했었죠.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판사 쇼핑이라고 막 얘기가 그렇죠. 나오지 공수처는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순영이라는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걸 그러니까 알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건 좌파 카르텔로 인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 느낌이 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뭐 전체 판사 중에서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왜 요소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법 연구회가 나와가지고 국가의 그 물줄기를 갖다 반대로 트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저는 그리고 어쨌든 법원 안에
법원 안에 이렇게 사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회가 왜 해체됐냐고요. 이것도 똑같다니까요. 자기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 국가 순회, 법원 순회를 장악해서 이렇게 일을 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법원 사조직은 당장 때려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각에서는 우덜법 연구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판사 쇼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먼저 예. 김영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면 당연히 기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켰다라고 한다면 서부지법이 됐거나 남부지법이 됐거나 중앙지법이 됐거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기각이 돼야지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앙지법에 갔었을 때 기각이 됐던 사유가 서부지법에 갔더니만 이게 발부가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단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아니 그럼 누가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 그 결과에 승복하겠냐고요. 아니 내가 이 판사 만났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판사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양심이 있었나? 전 그 의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순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임기 내내 초반에 잠깐 뭐 50% 정도 됐다가 떨어져서 계속 20%대를 맴돌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13%, 11%까지 떨어졌었어요. 12월 그 10일 좀 넘어서는. 근데 그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저는 아마 오늘 이 사태로 인해서 더 50%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지지율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공수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70%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여론도 좀 보면서 공수처가 좀 행동해 주겠습니다. 그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처음에 이제 막 그랬었죠. 뭐 이게 뭐 조작이 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고발한다고 또 그랬죠. 고발한다고. 네, 예. 고발 조치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론조사 공정위 발표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6%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최고치를 지금 이제 또 찍은 거거든요. 네.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로 했군요. 예, 근데 다른 것도 전부 다 뭐 40%다 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뭐 특별히 더 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서 지금 뭐 싸우는 모습에 지금 많이 감동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저는 하여튼 좀 임기 동안 이런 지지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생각 들어요.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우리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도 네. 이렇게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더 다행입니다. 지도부가 막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당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저는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네.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싸우는 데서 국민의힘은 별로 이렇게 도움을 안 줬다고 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관저 좀 나오고 이러는 거 저는 그냥 이런 걸로 봅니다. 저는 그냥 뭐 저는 뭐 항상 국민의힘 싸운 투쟁심에 대해서 네. 항상 D- 평가를 주고 그렇습니다.